이철수 대위가 이제 기순하기 한 달 전 4월 달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제 군사 분계선하고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서로 잘 관리 유지해서 보존한다고 규정을 서로 맺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무단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갖고 이제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이제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예.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철수 대위가 이제 귀순하는 그 순간 한 30여 분간 우리가 이제 초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장군님 말씀 주셨지만 그 30여 분간의 시간이 하늘 상공위에서 전투기를 타고 있는 남북의 파일럿 입장에서는 한 몇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842km로 이철수의 미그 19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어요. 미그 19기가 초음속기입니다. 세게 밟으면 전투기라 밟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가장 세게 밟으면 1,500km까지 시속으로 가는 거예요. 1,500km까지 시속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충돌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었는지 시계를 잠시 1996년 5월 23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북한군 미그 19기가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게 오전 10시 34분. 북한에서 훈련 중 갑자기 편대를 이탈해서 미그 19기 한 대가 이렇게 편대를 이탈하더니 전속력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겁니다. 무려 시속 842km. 그러다 보니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비상이 걸립니다. 이 전투기가 귀순 목적인지 아니면 기습 공격하는 상황인지 우리 군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됐던 거죠. 자칫 전투기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무력 충돌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었죠. 도구 파이팅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럭키였던 것이 뭐냐면 이철수 대령이 몰았던 미국기가 편대 3대가 있었는데 이 3대 가운데서 맨 뒤에 비행기였어요. 그렇게 럭키죠. 그 앞에 2대가 앞에 가니까 나는 뒤에서 빠져도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바로 뒤에서 빠져가지고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요. 전술 조치선 넘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해상에서는 그 우리의 F-16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떴었던 거예요. 그렇죠. 초계 비행이라는 게 그냥 감시. 당시 보초 쓰듯이 하늘에도 보초 쓰고 지금 이 시간에 늘 몇 대는 떠 있죠, 공수가, 예. 전투기가. 감시 비행을 하고 있던 F-16이 딱 본 거예요. 지금 전술 조치선 넘어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남아오는 미국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원 비행장에서 제공호 2대와 이제 팬텀도 참 2대가 떠가지고 호위 비행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이철수 대령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수원 비행장에 착륙하는데 5만 만감이 다 교차하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못 먹어도 직진이다. 저희들이 말만 이렇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정말로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 찰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당시 북한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마지막 귀순 조종사 이철수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딱 제복 입고 계시네. 와 신기하다. 대한민국 제목이네요. 마중 나온 항공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좌측 뒤 상공에서 잠깐만 점 2대가 쫙 내려와요. 그때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라는 걸 그때 에스코트 할 때 일본기는 앞에 서고 그다음에 제가 붙었고 그다음에 F-16 한 대는 제 뒤에 여차하면 여격할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딱 라커나고 있으면 그 소리 다 들리는데 나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구나. 와, 쏠려고 준비하고 있다. 와 소름. 딱 겨누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하는 항공기다. 기어를 내려줘 착륙하겠다. 근데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손으로 수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물컵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러니까 그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인인가 보네. 연료. 그걸 물어보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아는 북한 공군은 그런 게 없는데